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하면 스위스에서 살 수 있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쉽고 빠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결혼, 즉 스미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스위스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결혼 비자를 받아서 스위스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만 남성분들도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 거의 80에서 90% 이상이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한국인 부인을 둔 분들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결혼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이제 스위스 영주권이 나옵니다. 스위스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주재원으로 파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지사나 이런 회사 일로 파견이 돼서 이제 스위스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오는 경우죠. 그런데 주재원으로 나오면 보통은 한 2, 3년 있다가 돌아가잖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만 왔다가 놀러 왔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경우 케이스를 아는데요. 한 분은 이제 일본 회사의 그 거래처의 스위스인 회사에 일본에서 이제 직원을 파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은 3년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스위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그 스위스 회사를 사버린 거예요, 협력사를. 그래서 이 파견 나와 있던 이 직원이 졸지에 이 파견 나온 그 회사의 사장님으로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계속 눌러 앉아 사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인데요. 그분은 또 역시 이제 일본 분입니다. 근데 제가 UBS 은행 다닐 때 만났던 분인데요. 예전에 일본이 법을 꺼지기 전에 일본의 은행들이 스위스에 진출을 했어요. 일본 은행인데 스위스에 지정을 한 곳에 이제 파견을 나와서 일하시던 거였죠. 부인도 같이 나오셨어요. 근데 부인은 이제 여기서 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일본 은행에서 이제 일을 계속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시기가 된 거예요. 일본이 이제 법을 쫄딱 꺼지면서 이분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일본으로 돌아가기가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직을 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우리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인데 일본의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스위스의 은행으로 이직을 하신 겁니다. UBS 은행에 다니고 계세요. 제가 UBS 은행에서 말았다고 했잖아요. 그 부인분은요,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네바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졸업을 하신 다음에 유엔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유엔에서 유엔 패스포트 받고 일하시던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유엔에서 나와서 그분도 이제 은행에 들어가셔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은행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살다가 이제 현지에서 직업을 다시 알아봐서 혹은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현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커넥션도 생길 거고 업계 상황도 알게 될 거고 하면서 인맥도 생기니까 이직을 하기는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학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유학생으로. 그래서 보통은 대학을 오겠죠. 대학이나 대학원에 학생으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과 계통이다 그렇다면 문과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과 계통이다라고 하면 독일어나 프랑스어, 이탈리아를 하지 못하셔도 입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어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 루트를 받는 거죠. 아무래도 바로 현지에서 취업을 하는 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이력서 뿌리고 업계 상황 알아보고 교수 추천받고 이러면서 이제 현지에 남아서 취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네 번째 루트입니다. 네 번째 루트는 제3국을 찍고 스위스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중국인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82년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대학교를 아예 처음부터 중국에서 안 가고 독일로 가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셨습니다.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현지에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꽤 오래 산 거예요. 독일 회사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독일 회사가 이제 살다가 이제 스위스로 이제 지점을 낸 거죠. 그래서 너 스위스 지점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인이잖아요. 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서 야, 너 그냥 독일 국적 취득해. 그래갖고 이분이
겉보기에 멀쩡하고 정말 중국인이거든요. 근데 그 여권은 독일 여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EU 시민이 된 거죠. 비자를 받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독일인으로 스위스에서 살고 계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5번째. 현지 취업입니다. 이거는 정말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위스에 아무런 연구가 없어요. 스위스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스위스인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바로 다이렉트로 스위스 회사를 취직을 한다? 이거는 정말 힘든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뭐 초대단한 인재예요. 엄청난 능력자야. 그래서 뭐 사방에서 모셔오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물론 이런 글로벌 인재 뭐 이런 급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이런 경우 아니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살고 싶은 사람이 아주 많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좀 폐쇄적입니다. 이런 외국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자를 잘 내주지 않아요. 특히 EU랑 스위스 사이에서는 비자 협정이 있기 때문에 EU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와서 거주하면서 살면서 직업을 찾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순위예요. 즉, 제 1순위는 당연히 스위스 사람이겠죠? 취업에서. 제 2순위는 EU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 즉 제3세계 사람들, 한국이나 뭐 EU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당연히 뭐 비자 통과를 위해서 할 일이 많겠죠.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할당량이 있습니다. 매년 외국 제3세계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비자를 내준다는 게 할당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할당량 넘었어. 혹은 내가 보기에는 너는 굳이 여기 와서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바로 리젝되는 거예요. 거부당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일본 분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자기 혼자서 일본이랑 이제 그 스위스랑 기업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없어지면 만약에 자기가 뭐 휴가를 간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면 땜빵을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사람을 한 명 더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해서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이제 취업비자를 이제 신청을 한 거죠. 보증 확실합니다. 회사 확실해요. 근데 비자가 리젝됐어요. 정확한 사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이 대학을 졸업을 안 하셨을 확률도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대학을 꼭 가야 하는가?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뭐 활동을 하고 싶다 한다면 대졸은 정말 최소한의 기본 스펙입니다. 대학 졸업 안 하고 해외에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해서는 비자가 다 거절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시고 싶다 하신다면 미리미리 대학을 졸업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결혼해서 배우자 비자로 들어온다? 이러면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배우자 비자로 들어와도요, 학력 뭐 별로다, 그리고 남편된 사람이 뭐 직장이나 뭐 거주가 확실치 않다, 이러면 비자 거부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준비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준비 비자는 뭐 한국이나 일본 뭐 이런 선진국들은 스위스에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3개월 동안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실 굳이 필요는 없는데, 가령 여러분이 한국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비자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준비 비자, 즉 약혼자 비자를 신청을 해서 이제 들어와서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결혼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제 남편이 저랑 결혼할 당시에 학생이었습니다. 만년 학생. 졸업할 희망이 안 보이는 만년 학생. 거기다가 서브렌트로 살고 있었어요. 서브렌트, 즉 친구가 빌린 집에, 그 집에 또 들어가서 사는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거주가 확실치 않아. 직업도 없어. 근데 배우자, 예비 배우자 비자를 신청을 했잖아요. 거부당해서 저 그래서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결혼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 안 하고 뭐 남편 될 사람 신분 확실치 않고 뭐 하여튼 살기 힘들어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자 이민. 아주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은 확률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돈이 되게 많아요. 뭐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렇다면 투자 이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투자 이민으로 오십니다. 세금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가 세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근데 대신 그 사람들은 스위스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연령 제한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5세 이상부터 신청이 된다든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돈만 쓰라 이거죠. 투자 이민 뭐 이런 것도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돈이 되게 많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많아야 되고 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연고가 좀 있어야 된답니다. 스위스에 뭐 친척이 있다든가 거의 뭐 불가능.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거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난민이 되시면 스위스에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심사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건 아시겠지만 뭐 저는 실제로 난민들도 몇 명 만나봤어요. 시리아나 뭐 이란에서 오신 분들.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난민으로 스위스에서 정착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스위스에서 살고 싶은데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스위스의 불어권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독일어보다는 프랑스어가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사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프랑스는 옛날에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가 위상이 독일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게다가 프랑스어는 제가 알기로는 사투리가 그렇게까지 스위스 독어처럼 거지 같거나 뭐 그렇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뭐 스위스 독어권보다는 스위스 프랑스어권이,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음식도 좀 더 맛있고요. 언어적인 문제도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프랑스어 자체의 활용성도 독일어보다는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제로부터 시작해 어딘가를 노리고 싶다 하시면 뭐 저는 스위스의 프랑스어권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스가 뭐 임금이 기본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살기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게 최고로 좋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